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표적인 수동 소자인 저항과 그 다음에 캐패시터, 인덕터, 의 저주파, 고주파 이제 특성에 대해서 좀 간단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저항이 이제 거의 0ohm이라고 이제 좀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고주파 영역으로 가면은 이제 그 속에는 인덕터 성분, 그 다음에 이제 저항 성분이 이제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에 이제 저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은 이제 저주파일 때는 이제 어떤 이제 저항으로 표시되지만은 이게 이제 고주파 신호가 이제 가해지면은 이제 거기에도 인덕터 성분, 그 다음 저항 성분, 그 다음에 병렬로 이제 캡 성분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패시터, 우리 콘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하를 이제 저장하는 이제 우리 물리계에 보면 이제 스프링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안에도 보면 이제 약간의 인덕터 성분과 약간의 저항 성분, 그 다음에 콘덴서가 이제 직렬로 연결된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인덕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전류적 관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전압이 가해졌을 때 이제 전류가 바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약간 선형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전압이 이렇게 가해졌을 때 이제 전류가 요렇게 증가하는 이제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전류적 관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이제 딱 밀 때 걔가 등속으로 이제 움직이기 전까지는 속도가 이제 천천히 증가하는 그런 원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인덕터에도 이제 권선을 이제 감다 보니까 권선 저항, 그 다음에 권선 간에서 생기는 이제 콘덴서 성분, 그 다음에 인덕터 뭐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압기도 이제 저주파에서는 이제 우리가 단순히 뭐 1대 n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권선비에 따라 이제 출력 전압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고주파 영역으로 가면 이제 입력단에 이제 저항 성분,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제 권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콘덴서 성분 이런 것이 이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주파 관련해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이제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가 증가하면은 주파수가 증가하면은 임피던스가 쭉 이렇게 이제 내려가다가 특정 지점에서는 이제 주파수 더 올라가면은 이제 요 인덕터 성분이 커져가지고 이제 임피던스가 이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인덕터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증가하면 이제 임피던스가 쭉 이렇게 커지다가 이제 아주 고주파 대역을 하면은 이제 요 콘덴서 성분이 이제 좀 많이 작용해가지고 이제 임피던스가 쭉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패시터하고 인덕터는 이제 주파수에 대한 특성을 보면은 서로 이제 좀 반대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전자파 이제 시험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전자파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제 PCB 설계를 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제 중요하게 이제 좀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오늘은 우리 수동 소자의 경우 이제 우리가 저주파 때는 이제 본래의 특성을 이제 지니지만, 이제 고주파, 그러니까 소자에 가해지는 이제 주파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이런 속에 숨어 있는 이제 미세 이제 성분들이 이제 커져가지고
이제 인핏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